선생님이 파동에서 소리는 낮에는 어디로 굴절한다 그랬냐면 위로 굴절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항상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한데 낮에는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아요. 온도가 높고 상공이 더 낮습니다. 항상 속력이 느린 쪽으로 굴절하니까 소리가 상공 쪽으로 위로 굴절하는 거죠. 근데 밤에는 이 지표면이 빠르게 냉각이 돼요. 그래서 지표면 쪽이 온도가 낮고 오히려 상공의 온도가 높아요. 그럼 항상 속력이 뭐한 쪽으로 굴절한다? 그렇죠. 느린 쪽으로 굴절하니까 소리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소리라는 거는 전달 과정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물체의 떨림이 공기를 진동시키고 우리 고막을 진동시키면 그게 이제 뇌로 가는 거죠. 대뇌로 가거든요. 뇌로 가서 들리는 거고 쌤이 앞에서 다 했습니다. 소리는 매질이 필요하죠.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는 전달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매질의 상태나 온도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는데 어디서 빠르다? 그렇죠. 우리가 소리는 고체에서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사냥하거나 전쟁 같은 걸 할 때 적군이 침입해 오거나 동물의 발자국 소리를 듣기 위해 땅에다가 귀를 대죠. 그래서 훨씬 더 소리는 고체에서 빠르다는 거. 그 다음에 온도가 높을수록 빠르다는 거 앞에서 다 했습니다. 이제 파동의 마지막으로 이제 소리의 3요소랑 이런 것만 설명하면 끝나는데요. 이 3요소가 종종 이것도 서술형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그런데 파동의, 그러니까 소리의 3요소에는 소리의 세기, 그 다음에 높낮이, 그 다음에 맵시가 있는데 각각의 원인들, 그 다음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파동의 형태, 파형이라고 하는데 이 그림 보이시죠? 이거를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소리의 세기는 우리가 소리가 강하다, 약하다, 또는 크다 작다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진폭에 따라 달라지고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딱 봐도 여기 이제 진동의 중심을 그어 볼게요. 그러면 진동의 중심을 그어 봤을 때 요게 지금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진폭입니다. 그럼 딱 봐도 누가 진폭이 큽니까? 왼쪽이 진폭이 크죠. 진폭이 큰 쪽이 큰 소리가 난다는 거. 근데 이제 소리의 세기는 단위를 뭐를 쓰냐면 들어보셨죠? 데시벨. 이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리의 세기는. 그러면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0데시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가 0데시벨이고 그 다음 뭐 10데시벨도 있을 것이고 20데시벨도 있고 30데시벨도 있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소리가 이렇게 10씩 커질 때마다 소리의 세기는 10배씩 커집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 0보다 30데시벨은 30배 큰 소리가 아니라 10배, 10배, 10배니까 몇 배 큰 소리가 되냐면 1000배 큰 소리가 된다는 거. 요런 거는 그냥 알아만 두시고요. 학교에서 설명 안 하면 시험에는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소리의 높낮이. 요게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소리가 높다 낮다는 진동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촘촘하죠. 여기 보시면 촘촘하죠. 우리가 이런 촘촘한 진동수가 많으면 높은 소리가 나요.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요거 잘 보이세요? 우리가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골이거든요. 골부터 골 또는 마루부터 마루, 마루부터 마루, 골부터 골을 파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진동수가 크다는 거는 파장이 굉장히 짧죠. 파장이 짧으면 뭐다? 아, 고음이구나.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고음이 나오려면요. 일단 진동수는 단위를 뭐를 쓰냐면 진동수의 단위는 헤르츠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고음이 나오려면 굉장히 질량이 가벼워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야 잘 떨 거니까. 봅시다. 우리가 지금 질량이 어째야지만 질량이 작아야지만 고음이 나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줄은 길이가 짧아야 되고요. 고음이 나오려면 그 다음에 여기다 다시 할게요. 길이가 짧고 그 다음에 기타 줄이나 이런 가야금 이런 줄 보면은 얇은 줄 있어요. 짧고 얇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를 튕겨서 학교에서 자를 튕겨서 우리가 이제 고음 저음을 하기도 하는데 짧고 얇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이 작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물컵에 물을 넣어서 소리를 낼 거면 물의 양이 적어야 돼요. 무조건 짧고 얇고 작아야 많이 떨리기 때문에 고음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소리에 맵시 있죠. 맵시. 맵시라는 거는 이 맵시라는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전줄 아시죠?
전화 통화할 때 엄마 목소리를 듣고서 아빠라고 부르진 않으시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르고요. 같은 어떤 곡을 연주하는데 피아노 소리랑 바이올린 소리는 다르죠. 이렇게 목소리나 악기 소리를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맵시 또는 우리가 음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음색이 다른 이유는 파형이 다르기 때문에, 파동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빈칸 한번 살짝 연습 한번 해볼까요? 파동이 전파될 때 진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했었나요? 매질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누가 이동한다 그랬냐면, 매질은 이동은 못해요. 누가 이동하냐면 어떤 진동이나 에너지 있죠. 에너지, 글씨 알아보시겠어요? 이런 게 이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결파는 얕아지면 굴절하거든요. 이때 얕은 곳으로 굴절할 때는 속력은 느려지고, 속력이 느려진다는 얘기는 파장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파장은 짧아진다 그랬죠. 하지만 뭐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주기나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이 수직인 거는 무슨 파? 횡파고, 그 다음에 나란한 거는 종파인데, 선생님이 누구만 외우자고요? 종파만 먼저 외우자 그랬죠. 종파는 음파가 종파고요. 그 다음에 지진파의 피파가 종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다 횡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종파만 외우자 그랬습니다. 파동의 가장 높은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마루. 그 다음에 가장 낮은 부분을 골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골 알아보시겠어요? 다시 써드릴게요. 이거를 골이라고 하고, 낮에는 소리가 위로 굴절합니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죠. 왜냐면 위쪽이 기온이 뭐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다. 저온이란 얘기입니다. 위쪽의 온도가 낮다는 얘기고, 밤에는 소리가 아래로 굴절한다는 얘기는 아래쪽이 저온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진폭이 클수록 큰 소리가 나는 거고, 진동수가 클수록 높은 소리, 고음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의 파형이 달라지는 거를 우리가 맵시라고 하는데, 일단 맵시를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음색이라고도 합니다.